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시황 흐름을 좀 체크해 보려고 했는데 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강해요. 저희는 이제 현금 비중을 이제 한 11%까지 줄여둔 구간이고요. 코스피 2800포인트 넘어가는 구간이 오면 현금 비중을 다시 20%까지 늘려볼 거고, 24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현금 비중을 5%까지 줄일 거예요. 그렇게 대응을 하고, 나머지 현금 5%는 이제 항상 보유를 해갈 겁니다. 현금 5%는 항상 폭락을 위한 보유. 자, 폭락이 왔을 때 현금 5%도 수익률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한 1, 2년 정도를 봤을 때 폭락 구간에 한 5% 정도 현금을 사용을 하게 되면, 계좌 수익률에서는 한 1, 2년 관점으로 봤을 때 한 10%에서 한 20% 정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비중이 돼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 폭락이 이제 단기 폭락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제 평균치를 놓고 이제 통계적으로 잡아보면 5%에서 한 8% 정도의 현금은 이제 폭락을 위해서 항상 남겨두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 5%, 8%도 이제 현금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회원분들한테 언제 한번 제가 영상으로 이제 준비를 해드릴게요. 자, 2020년 11월 26일 이제 목요일에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오늘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죠. TS 인베스트먼트 108% 수익 인증해주신 이제 회원분이 계셔서 오늘은 이제 창투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 가지의 테마에 엮일 수 있습니다. 창투사라는 거는.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기준은 밸류가 돼야 돼요. 가치 판단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테마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테마가 기준이 돼버리면 이슈를 따라다니게 되죠. 그럼 이거는 오류에 빠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기준에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테마는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테마는 보너스다. 쉽게 말하면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투사라는 이쪽 카테고리는 장기적으로 계속 플러스 알파가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노이즈 요인들이 나온다거나 하게 되면 그냥 담아주면 이제 편안하게 수익을 내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짚어볼 거고요. 자, 투자 아이디어의 시그널을 찾아라. 투자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뭐 끝도 없죠. 이제 업황을 보고 또 이슈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잡아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경제에 대한 이제 흐름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해봐도 되고, 업황이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뭐 이제 그런 거죠. 4차 산업. 야, 앞으로는 인간이 기계를 대체할 거야. 지금 이제 핵심 키워드는 이런 거예요. 고령화. 이제 헬스케어는 장기적으로 좋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업황이라고 보면 돼요.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사이클 논리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가는 게 이제 업황이고요. 이슈를 체크하는 건 뭐예요? 자, 거의 저는 이제 이슈를 볼 때는 매도 포지션을 봅니다. 이슈가 붙어서 주가가 급등한다거나 뭐하거나 하면 투기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자, 투기 자금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수급 요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볼 때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요. 그런 건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선택적 투자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 돼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기회를 그래야 더 많이 잡아내고 수익도 확장시켜갈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흐름 같은 건 뭐예요? 자, 폭락. 이거는 뭐예요? 세일 기간이죠. 덤핑.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폭락은 셀 덤핑 기간이고, 이제 폭등, 버블. 주변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식을 한다 그러고, 주식에 대한 관심. 그럼 이럴 때는 보통 보면 굉장히 버블이 크게 껴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대중들, 일반 훈련이 안 된 대중들은 자금이 많이 밀어나면서 투기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내 자산을 비싸게 팔 수 있는 포지션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매수 매도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들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잡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시그널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그널을 잡아갈 때는 저는 이제 우선해서 보는 부분들은 통계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확률에 대한 이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확률을 예를 들어서 70%로 맞춘다, 90%로 맞춘다, 이런 어떤 통계적인 확률을 맞춰놓고 대응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런 것도 마찬가지. 시그널 같은 경우도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제 뭐 주식 비중, 현금 비중에 대한 대응들, 그런 것들을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잡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트레이딩이라는데 너무 목을 매게 되면 수익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매수보다는 매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매도를 안 하고 가는데 버블 포지션이 왔을 때는 매도를 선택적으로 섞어주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기업들이 내 눈에 띄게 됐을 때는 상승력이 또 높아 보이고 기업의 성장성이 높아 보이고 더 좋은 기업들이 보여졌을 때는 리밸런스 포지션들을 어떻게 잡아갈까, 그런 아이디어들을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주식 투자라는 거는 질 수가 없다. 자, 한국이 망해도 가장 늦게 망할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한국이란 나라가 망해도 가장 늦게 망할 곳이 주식시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한국이 망한다라든가 무슨 뭐 인류가 멸망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질 수가 없는 게임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로 잡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진스님, 태평성대님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자, 리딩 계좌 보니까 한번 볼까요? 리딩 계좌 보면 수익률이 39% 찍혀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에 편입한 분들이 먼저 이제 인증을 해주신 거고요. 회원분들 평균 수익률은 한 30%에서 50% 정도 지금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체크 포인트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아주아이비 투자가 이제 급등을 먼저 했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에서 올려드렸어요. 아주아이비 투자 수익 인증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 영상을 이제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창투사에 대한 이제 과거 영상이니까 돌려서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창투사에 대한 이제 관점을 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창투사에 대한 매력, 그런 거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 급등이 뭐냐면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는데 이게 상장을 언제 하는데? 그리고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 여기 지분 가치가 얼마나 되는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지분 양이 얼마나 되는데? 그리고 이런 이슈가 붙으면서 IPO 흐름을 보는 거죠. IPO가 요즘 들어오기만 하면 시장이 좋다 보니까 IPO가 들어오기만 하면 뭐 상따가 박힌다, 따상이 박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K 바이오팜, 뭐 카카오게임, 이제 빅히트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하고 하면서, 자, 그럼 이제 여기 IPO에서도 두 가지, 저는 이제 IPO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투자 관점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항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통계적 지표를 이제 활용을 해서 회원분들한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반복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기회 요인들이 보여질 때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죠. 창투사들은 이제 전에도 이제 추천을 막 드리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가 시세가 뿜어나면서 이 이슈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창투사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구간이구나 해서 이제 골고루 이제 추천을 많이 드렸고요.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가 이제 추천이 들어갔던 구간이 한 2019년도 요 정도 어딘 것 같아요.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는 여기에서 추천이 들어갔고, 여기서 들어갔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아주아이비 투자를 내가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밸류 매력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더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할매도 포지션을 봐서 이런 기업을 이제 새로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오는 거예요. 주가 급등이 만들어졌을 때는. 근데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들 중에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급등주를 따라다니면서 단기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3% 뛰기, 5% 뛰기 이딴 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을 크게 쌓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으로 이득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포지션들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서 기다리는 투자가 사실 수익을 확장시키기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경험이 이제 미흡하고 또 이제 훈련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크다고 봐야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빨리 만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라는 걸로 처음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주식 투자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이 항상 리밸런스 포지션이 되는 거죠. 분할 매도를 해서 살든 일간 매도를 해서 포지션을 취하든 결국은 이제 결과치로 보면 이제 올라간 걸 보면 요 자리에서 올라가고 요 자리에서 올라간 거 보면 요게 조금 더 이득이죠.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이. 근데 가끔은 이게 엇박자가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효율이 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을 샀는데 이게 200이 됐어요. 200을 또 100으로 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있을 때 계좌 변동성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좌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좌 변동성을 관리를 해줘야 이제 폭락이 오고 뭐하고 했을 때에도 안정적인 하락 수준에서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폭등이 이제 진행이 되거나 하게 돼도 너무 과한 수익을 이제 취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과한 수익을 취해가게 되면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 2021년 이제 5월, 6월 크래프톤이 이제 상장이 예정이 돼 있다. 그럼 이 이슈에 엮여있는 기업들의 밸류를 싹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슈가 붙어있는 기업들 중에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은 야 이거는 담보된 기간이잖아요. 테마를 접근을 할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5월, 6월 대충 이게 좀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지만 이게 보통 이제 투자 시점에서 통계적인 지표까지 계산을 하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6개월 이후가 넘어가는 걸 이제 선행으로 당겨서 주가에 반영을 하는 거는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 가치 수준을 이제 잡아놓고 이게 버블이 입혀지게 되면 매도 포지션을 늘려가고 뭐 요런 이제 리밸런스 포지션 대응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 개를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게 되면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을 수도 있겠다. 이 상장 이슈가 붙게 되면 그럼 게임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 기업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국내 게임 기업 중에 1위 기업인데 또 아이디어를 보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동안 이제 크래프톤이 상장하기 전에는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이라는 기업이 상장하면서 넷마블이 뭐 게임 섹터에서는 1, 2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시총 순위에서 얘가 1등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그게 뭘까요?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ETF. ETF 자금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게임 섹터 비중을 갖고 있는 ETF들은 크래프톤을 이제 편입을 해야 되니까 NC라든가 넷마블은 비중을 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시총 상위 섹터에서는 시총 상위 섹터가 아니라 게임 섹터 내에 시총 상위주들은 그런 단기적인 수급 이슈가 반영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 그 수급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때를 매수 포지션을 잡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만 딱 봐도 그게 그냥 자동으로 머리에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 정도 훈련이 돼야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포착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빅캣와 이제 크래프톤을 보면 또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야, 게임 산업이라든가 미디어, 그쪽에서 이제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바이오나 마찬가지죠. 바이오도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다음에 그 중에 약이 하나 터지면 성장폭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다만 그만큼 리스크가 큽니다. 근데 이제 빅히트에서 보면 BTS라는 파이프라인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빅히트도 우리나라 엔터 3사가 기존에 이제 상장돼 있던 기업들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크래프톤이라는 기업도 게임이 하나가 성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무슨 게임이지? 배그?
그 게임이 하나가 뜨면서 과거부터 굉장히 막 10년 이상 된 게임을 갖고 있는 NC소프트의 시총을 넘어섰다. 그럼 이제 산업의 변화가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전체적인 파이도 확장이 되면서, 이제 신규 게임을 이제 런칭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언제든지 대박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 중에 예를 들어서 좀 유력해 보이는 기업들 한 100개를 사가지고 이 중에 한두 개만 터져버리면 이익은 크게 확장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분산의 개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서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동안에는 이제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이란 기업이 거의 뭐 시총 상위 1등이라고 봤어야 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 상장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 양강구도를 이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핵심 부분들은 뭐예요? 이 기업들이 이렇게 크게 성장한 부분들. 자, 보면 CMO. 셀트리온도 이제 처음에 초기에 어느 정도 캐시카우를 만들었던 부분들이 CMO에서 이제 캐시카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산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로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1등입니다. 아, 글로벌 2등인가? 1등인가 2등인가 그래요. 인도 기업이 뭐가 또 굉장히 큰 회사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산 캐파가 큰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마 1등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거기에 대한 거는 좀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보면 글로벌 캐파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 30% 정도 차지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한국이나 조그만 나라에서 글로벌 약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캐파가 30%다. 그럼 굉장히 큰 규모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자, 반도체에서도 팹리스 기업들이 파운드리가 성장하면서 팹리스 기업들이 많이 성장한 국가가 대만이라는 국가예요. 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약을 생산하는 기업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바이오 강국이 장기적으로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스탠스들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나갈 때 그냥 딱딱딱 요런 이슈가 딱 있으면 머리에 이런 게 자동으로 떠오를 정도의 공부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익률을 줄여서 가져가야죠. 내가 기대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지수보다 아웃퍼폼에서 한 2배를 내겠다. 아웃퍼폼 2배를 내겠다. 아웃퍼폼 3배를 내겠다. 아웃퍼폼 5배를 내겠다. 자,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고 내가 그게 있다 그러면 그런 이 정도의 공부량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공부량이 없으면 이런 게 딱딱딱 떠오를 수가 없잖아요.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이 접목이 되니까 크래프톤 상장한다. 그럼 여기에서 그냥 투자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공부량이 많이 필요한 게 주식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런 공부량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냥 뉴스만 보고 사고 팔고 하려고 그러면서 수익을 크게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욕심을 내가지고는 절대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면서 종목을 쪼개는 것들이 이제 리밸런싱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회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이제 투자 패턴 중에 하나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TS 인베스트가 지금 보면 시총이 한 900억 정도 돼요. 그럼 이게 업사이드가 이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걸 이제 숫자로 체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현재 구간은 비싸다 그러기도 조금 애매하고 싸다 그러기도 애매하고 애매한 구간입니다. 확실하게 비싼 구간들이 들어서면 매도 포지션을 보는데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규 편입 구간은 안 나오는 거죠. 자, 이 밑에서 TS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구간들이 2,000원, 2,500원 구간대라 그러면 주가는 이제 뭐 1,180원도 찍고 오긴 했는데 자, 2,000원 구간대라 그러면 시가총액이 거의 뭐 400억, 500억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밸류 부담이 거의 없는 구간이에요. 밸류 매력 있는 구간이죠. 편하게 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포지션에서는 굉장히 신규 편입이 애매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 그러면 이 기업의 이제 성장성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느냐를 보면 2017년도에 50억 매출에서 113억으로 늘어나고 117억으로 늘어나고 자, 올해도 보면 어때요? 작년 분기 실적을 대입해 봤을 때 확장성이 보여지죠. 자,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갔냐. 자, 일단 숫자는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성장이라는 게 보여져요.
그러면 이게 이 폭이 어느 정도 될 거냐는 사실 업사이드라는 것들은 잡혀봐야 되고 추정치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가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베스트 기업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예탁금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금융인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졸리라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뭐 동학개미 운동이냐 어쩌니 하면서 언론에서 이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만 생각을 해봐도 자, 언론에서 많이 부각을 받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근데 예전에는 과거에는 언론에서 부각을 받고 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슈퍼개미라 그래갖고 단타를 조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래서 특출난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가 사기꾼이든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단타를 조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식을 깨는 사람들이 진짜 투자자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트렌드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생활 수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생활 수준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머리가 좀 더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들만 있다가 조금 더 똑똑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금융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는 확대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인베스트 같은 데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2의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졸리 같은 분이 그런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은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죠. 사실 돈도 그만큼 있고 먹고 살만한데 저 같으면 절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금 운용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자산들도 이제 뭐 키워서 조금 이제 연금에 대한 리스크도 해소를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국가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기업들이라든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인식들이 서서히 자리 잡혀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투자 확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금융 강국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투자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인베스트 같은 경우들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는 거죠. 금융 투자 파이가 커지게 되면 창투사는 어떻게 될까요? 업황이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단기적인 이슈냐? 아니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금융 캐파가 굉장히 확장이 돼서 미국처럼 금융자산에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자산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글로벌 최하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예요. 거기에서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비중은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성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IPO가 화랑이다. 이 IPO 화랑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대어들이 자꾸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최근에 뉴스에서 보면 유니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상장 기업인데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창업 생태계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인들은 똑똑해요. 글로벌리 거의 가장 똑똑한 민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뭐 자료를 찾아봐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걸 습득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지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자, 비상장 기업의 IPO 확대가 앞으로도 지속될 거냐? 지속될 거다. 그러면 비상장 기업들의 투자를 해서 포지션이 가장 유리한 쪽이 인베스트예요. 이제 자금이 필요해서 아직 상장을 해서 자금 융통을 하고 싶은데 가장 먼저 찾아가는 데는 어떨까요? 거래소 같은 데 안 쳐다봐 준다고. 인베스트 같은 데 찾아가서 기업에 대해서 IR이라 그러나 AR이라 그러나 아무튼간 그걸 하게 되면 기업에서 이제 인베스트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중에 투자 매력이 높은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중간에 이제 마케팅 들어가서 엔젤 투자라 그래갖고 일반 공모를 하고 막 일반 사람들한테 팔고 뭐하고 하는 거는 거기서 버블을 많이 입혀서 갖다 팔고 뭐하고 하니까 포지션에서 인베스트보다 개인 투자자도 유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인베스트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엑시트 기간 뭐냐면 인베스트에서 가장 많이 하는 포지션이 뭐냐면 비상장 기업을 사요. 이거를 이제 투자를 해서 자, 기업이 이제 키워서 이거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킵니다. 그럼 상장을 시킬 때 보통 IPO를 하게 되면 자, 확률적으로 버블을 껴갖고 상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버블에다 파는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베스트가. 자, 이런 수익 구조를 또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IPO가 화랑이 되게 되면 엑시트 기간이 축소가 돼요. IPO를 하려는 수요들이 몰리는 거죠.
IPO하는 기업들을 새로 이제 자금이 몰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IPO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IPO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IPO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생태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유리한 조건에서 이제 비상장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인베스트 기업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도 보면 인베스트 사업부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법적으로 막고 있나 아무튼 뭔가 그래가지고 확장을 시키기가 어려운 건데 그런 것들은 저는 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들을 계속 확장을 시켜야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업들, 삼성전자,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결국은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서 세금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세금은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자산도 같이 커가는 거고,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들을 만들어 가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한국이 깨달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요. 인베스트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 창업이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공부한 사람들은 알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학자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가장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구시대적 발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금융에 관해서는 바보예요. 경제학자들 중에서 왜 경제학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실패를 하죠? 저는 사실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를 하냐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경제학자라는 게 뭐예요? 경제를 분석하는 학문이잖아요. 자, 분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대를 물리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능력이 미천한 사람들이 그지들만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학자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자꾸 조장을 해야죠. 좋은 스탠스를 가지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자꾸 피력을 해서 뭔가 업사이드가 나오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경제학자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교육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떠들썩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이런 사기꾼들. 옵티머스고 라임이고 이게 왜 사기꾼이었어요? 기업이고 뭐 개인이고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얼마나 멍청한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자, 개인 용도로 자금을 이제 뭐 세탁해서 돌리고 뭐 여기에서 이제 짬짬이 돼 있고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여기서 카더라식의 뭐 음모론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사실 어느 정도는 개입이 돼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사기꾼들이 이제 미꾸라지가 됩니다. 이런 미꾸라지가 전체를 아우르진 않는데 법적인 부분들이 제한을 하니까 이런 미꾸라지들이 자꾸 걸러지는 건데 이런 미꾸라지가 자꾸 이렇게 되게 되면 야 그거 금융해가지고 뭐 그런 거 하는 애들은 다 사기꾼이야 라고 생각하면 투심이 안 좋아지는 포인트들이 와요. 이거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100이면 미꾸라지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10%도 안 돼요. 미꾸라지 비율이 10%가 넘어간다. 이건 굉장히 부패한 국가죠. 미꾸라지 비율이 뭐 10%가 만약에 드러나면 그런 쪽에서 이제 규제 강화를 하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미꾸라지들은 결국 걸러지는 거예요.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걸러지는 거죠. 여기에다 투자를 했다. 예를 들어서 라임에다 투자하고 옵티머스에 투자를 했다. 내가 손실을 봤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손실에 대한 경험들이 자꾸 확장이 되니까 이게 국민인식도 안 좋게 만들어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이 국민들의 돈을 많이 불려준 사람들이 워렌 버핏, 피터 린치라든가 그런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회원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성과를 내서 그런 걸 주변에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장이 그리고 경제라는 게 한국의 경쟁력이 이제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투자자는 그런 인식들을 갖추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들도 있고 좀 틀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 그냥 그냥 내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제 바라봐 주시고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확장성이 무한정이에요. 확장성이 무한대예요. 상승의 확률이 무한대라는 거죠. 그리고 하락의 확률은 정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100%로. 분산을 하게 됐을 때 마이너스 100%의 하락 확률은
무시하고 가도 될 만큼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